안녕하세요. 2분 후에 김찬 스폰서님의 보상 플랜 교육 곧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생들은 다 화면 온 해 주시고요. 음소거도 부탁드리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호스트를 맡은 김정은 골드 디렉터입니다. 모두 다 한 주 동안 미친 레버리지 일으키셨나요? 오늘은 우리 유사나 코리아 유니스타즈 그룹의 그레이터스 팀 수장이신 김산 스폰서님의 4주 특강으로 이어졌던 보상 플랜의 교육 마지막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기본 보상을 배웠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보너스, 예, 세 번째 시간에는 직급, 인컴으로 푸는 보상에 이어서 오늘은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보상 플랜 역사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 큰 교육을 또 저희가 받게 될 건데요. 어 자, 오늘도 이 들으시는 거 딱 그 메모, 개인 노트 준비하시고 또 좋은 강의 쏙쏙 다 흡수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김산 스폰서님 청해서 오늘 또 교육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스폰서님. 안녕하십니까? 연휴 첫날이죠. 자, 하울링 없이 잘 들리나요? 오케이. 지난주 추석이 지나고, 추석이 지난주였나요? 어쨌든 추석이 지나고 또다시 연휴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업자한테는 휴일이 없죠? 빨간 날인데 뭔 강의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24시간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준비한 내용은 보상 플랜 4주 교육 중에 마지막 4주 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보상 플랜 교육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4주차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보상 플랜의 역사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는 분도 계시고, 예를 들어서 타 네트워크를 하셨던 분들은 보상 플랜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왜? 가르치거든요, 회사에서. 회사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팀이나 그룹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제가 마련을 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약 70년, 아메이가 전 세계 모든 네트워크의 시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때 만들어진 첫 번째 보상 플랜이 보상 플랜은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한 번 만들어졌으면은 그게 평생 가야 돼요. 변경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이유에서든. 좋게 변경되면 상관은 없는데 대부분 변경이 되는 회사들은 회사의 이윤을 더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보상 플랜을 임의대로 바꿉니다. 사업자들한테 어떠한 동의도 없이. 그런 회사들을 제가 오랫동안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보상 플랜에 변경이 있는 회사보다는 없는 회사를 선택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회사의 역사를 그래서 선택을 할 때 회사가 최소한 10년 이상 유지하거나 성장하고 있는 회사를 선택을 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회사 그 선택 조건에 나와 있어요. 7년에서 10년 이상. 그 7년에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회사가 보상 플랜을 한 번도 변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잘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 더 깊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회사 대표가 바뀌고 상호가 바뀌고 보상 플랜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그 회사는 안 해야겠죠. 불과 10년도 안 된 회사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면은 앞으로 내가 지금부터 일을 한다고 계산을 했을 때 앞으로 10년, 20년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회사를 선택을 할 때. 자, 보상 플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어 네트워크 마케팅은 굉장히 오래된 그 유통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1950년대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 수익 구조였어요. 그리고 유통 구조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발전을 해 왔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시작을 할 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그 정도의 시간까지는 아니지만은 알아보려는 노력은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사업은 한번 시작을 하면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좀 더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1950년대 중반 이후에 시작한 최초의 보상 플랜 수익 구조는 브레이크어웨이라고 나와 있죠. 1960년대 브레이크어웨이. 말 그대로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에요. 일정 그룹 매출이나 일정 그룹 인원이 모여지면은 그는 독립적으로 떨어뜨려져서 매출을 일으키고 일을 하게 됩니다. 해바라기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오래된 회사들, 20년, 30년 이상 된 회사들, 40년 이상 된 회사들, 그 회사들은 거의 다 브레이크어웨이입니다. 최초의 보상 플랜이고 그들이 회사를 창립을 했을 때 있던 보상 플랜이 브레이크어웨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 그걸 채택을 한 거예요. A사, N사, H사. 세 개 회사가 다 브레이크어웨이 시스템입니다. 브레이크어웨이를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6명의 매출로 한 사람의 수익을 발생을 시킵니다. 유통 구조에서 누군가가 유통에 참여를 하면서 수익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1950년대, 60년대는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소비자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에 시작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회사는 기피의 제한이 없습니다. 브레이크어웨이는 기피의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후원하고 그룹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나 혼자 열심히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 플랜이 변천사를 보면은 컴퓨터가 발달하는 시대 상황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깊게 계산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보상 플랜의 깊이가 깊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똑같은 6명인데 1980년대 초중반에 나온 보상 플랜이 유니레벨이라는 보상 플랜이 있어요.
6명을 나의 일대에 전부 배치를 시키지 않고 깊이로 아래쪽으로 배치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매출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렇겠죠. 그림만 봐도 그렇겠죠. 이 보상 플랜을 채택하고 있는 회사는 1970, 80년대, 80년대 초반 이후에 나온 회사들이에요. 1980년대 초반 이후부터 90년대 초중반까지 나온 회사들이 유니레벨이라는 보상 플랜을 많이 채택을 했습니다. 똑같은 매출로 보다 많은 사람한테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보상 구조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 나온 회사들은 바이너리라는 보상 플랜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바이너리는 말 그대로 두 줄 마케팅입니다. 두 줄. 두 명만 있으면 돈을 벌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더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배분받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많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컴퓨터가. 1990년대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90년대 초중반에 집집마다 컴퓨터가 들어가기 시작했던 시기예요. 퍼스널 컴퓨터가. PC가 들어가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컴퓨터 발달한 그런 과정과 유사나가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 보상 구조가 발달한 그 시기와 맞물립니다. 보다 복잡한 계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깊이로 내려갈 수 있는 보상 플랜이 점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99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회사들은 바이너리 보상 플랜을 채택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2000년대 이후에 발생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중에 브레이커웨이와 유니레벨을 섞어서 만든 회사들이 있어요. 혹은 유니레벨과 바이너리를 섞어서 만든 회사들이 있어요. 하이브리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 단계인 매트릭스라는 보상 플랜도 있어요. 보상 플랜이 총 따지면 5가지예요. 전 세계에서 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펼치고 있는 회사들의 보상 플랜 개수는 총 5가지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3가지예요. 브레이크어웨이, 유니레벨, 바이너리. 브레이크어웨이는 A사, N사, H사.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유니레벨의 대표적인 회사는 U사. 나는 아니에요. U사예요. U사. 바이너리의 대표적인 회사는 S사, 그리고 유사나 헬스사이언스. 자, 각 회사의 보상 플랜마다 장점과 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가장 큰 장단점을 따진다고 하면은 바이너리의 가장 큰 장점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배분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심플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룹 교재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소개가 되어 있어요. 굳이 이 화면을 사진 찍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딱 걸렸어요, 사진 찍는 분들. 자, 이펙티브 클래스라고 하는 그룹 교재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처음 봤다. 지금 그룹 교재를 자세하게 안 보신 겁니다. 반성하세요. 웃으시는 분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을 갖게 된 이유가 교재를 줘도 공부를 안 해요. 희한하죠? 그래서 떠먹여 주려고 이 시간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밥상을 차려줬어요. 입만 벌리고 계세요.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보상 플랜을 선택을 할 때 주의사항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 부분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죠. 추석 때는 안 했으니까. 자, 보상 플랜의 역사 주의사항. 이것이 한 주의사항이에요. 비율을 적용하는 회사, 돈이 안 된다. 돈이 안 되진 않아요. 돈이 되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돈을 벌 수 있어요? 어떤 회사든 돈을 버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상위 0.1%는 존재해요. 돈을 버는 사람은 법니다.
유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세 줄 마케팅을 갖고 있는 회사, 비율을 적용을 합니다. 5대 3대 1이라는 비율을. 이 비율을 맞춰서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비율이 맞지 않으면 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프레시아웃 됩니다. 프레시아웃이라는 표현은 네트워크 마케팅 용어인데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제로 베이스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내가 열심히 매출을 올리고 일을 했어요. 후원 활동도 하고 소비자도 만들고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일정 포인트에 대한 포인트가 올라와 있겠죠. 근데 그 포인트를 매출을 이렇게 비율을 맞추셔야지 수당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5대 3대 1이어야 되는데 4대 3대 1이다. 근데 프레시아웃 되는 회사다. 그 다음 달 1일 날 000으로 시작합니다. 그게 프레시아웃이라는 뜻이에요. 제로로 시작한다. S사 대표적인 화장품 회사예요. 아주 비밀스러운 회사죠. 2대1 비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대실적이 소실적의 2배 매출이 돼야만 수당을 지급을 해요.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꾸역꾸역 맞춰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근데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못합니다. 안 하죠. A사 1대1의 비율을 적용을 합니다. 이 A사는 한국 A사예요. 미국 A사가 아니라 한국 A사예요. 매출이 굉장히 큰 회사죠. 1대1 비율을 적용을 하는데 사이값에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30, 70, 150에 돈을 주고 29, 28, 27 돈을 주지 않아요. 30에서 70 사이에 돈을 주지 않습니다. 70에서 150 사이에 돈을 주지 않아요. 사이값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이 회사는 일마감이에요. 매일매일 프레시아웃을 시킵니다. 매일매일. 그런데 여기서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매일 마감을 하는데 그 매일매일 마감을 하는 회사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은 굉장히 좋은 회사, 편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근데 이들은 유산화의 보상 플랜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 왜 그렇게 돈을 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회사가 돈이 남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부러워하는 보상 플랜입니다. 유산화는. 자, 비율을 적용시키는 회사들은 돈이 되기 힘들고요. 유산화는 비율을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수의 제한을 두는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10개 회사가 있으면은 10개 중에 9개 회사가 대수의 제한을 둡니다. 100개 회사 중에 90개 회사가 대수의 제한을 둡니다. 단계 제한을 둔다는 얘기예요. 자, 단계 제한을 뒀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매출이 늘어나고 인맥이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 대수의 제한을 두는 회사인 경우 중간 매출하는 사람들을 강제 탈퇴시킵니다. 그리고 매출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 끌어올리게 돼 있어요. 이거를 네트워크 마케팅 용어로는 롤업 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롤업.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 끌어올린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대수를 6대까지만 인정을 해준다. 나로부터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까지 1대한테는 20%, 2대한테는 15%, 3대한테는 뭐 10%, 그 밑으로는 8%, 7%, 6%, 5%까지 인정을 해준다. 근데 7번째 깊이에서 대박인 사람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7번째 깊이에서 이희정이 나왔어요. 내 입장에서. 근데 인정 못 받는 매출이야, 나는. 왜? 대수에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6대까지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럼 무슨 행동을 할까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을 탈퇴를 시킵니다. 왜?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가 매출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두기 위해서 그 업라인들을 탈퇴를 시킵니다. 강제 탈퇴를 시켜요. 라인십이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쉽지 않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런 회사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산화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깊이에 제한이 없어요.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세대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유산화는. 근데 많은 회사들이 여기 글이 써 있네요. 대부분의 경우 실적 지급이 낮으면 비율도 낮아요. 이제 막 들어와서 열심히 해도 매출이 얼마 없는데 비율도 낮아요. 근데 22%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매출을 일으켰어요. 꼭대기에 있고 그 자리에 위치를 해 있고 수당을 많이 받아가고 직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매출을 일으켰는데 매출에 대한 퍼센테이지 수당을 많이 받아갑니다. 이래서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직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직급 가려고 사재기라는 걸 하는 거예요. 세대 제한을 있는 최고 리더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매출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요. 그럼에도 그리고 또 퍼센테이지도 높아요. 돈을 더 많이 벌겠죠.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A사 미국 회사예요. 1950년대 만들어진 회사. 한국에 1990년대 초반 92년에 한국에 들어왔죠. 그 회사가 이 그림으로 돈을 줍니다. 왼쪽에 있는 이 그림으로 3%, 5%, 7%, 9%, 12%, 15%, 18%, 21% 단계를 그렇게 뒀어요.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3%를 받습니다. 오래된 사람들은 21%를 받아요. 다이아몬드 이상. 자, 그러면 사재기를 왜 하게 되느냐? 3%에서 6%로 넘어가기 위해서 사재기를 합니다. 6%에서 9%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 없는 제품을 사요. 그리고 9%에서 12%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 없는 제품을 삽니다. 18%에서 21%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 없는 제품을 사요. 살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달에 팔지 뭐.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오랫동안 사업을 하셨던 분들 집에서 안방문 안쪽에 있는 시크릿한 문을 함부로 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고가 쌓여 있습니다. 평생 써도 못 쓸 치약과 칫솔이 쌓여 있어요. 그때 나온 얘기예요. 30만 원의 매출이면 3%를 받아요. 근데 중간 매출은 인정을 해주지 않고 90만 원 매출일 때 6%를 받아요. 90만 원에 6%. 근데 이번 달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 80만 원의 매출을 일으켰어요. 그럼 몇 프로 받을까요? 3% 받아요. 근데 10만 원의 매출만 더 있으면은 퍼센테이지가 올라가죠. 그거 사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 퍼센테이지를 올려서 받기 위해서 제품을 삽니다. 근데 하는 사람은 해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회사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은 있어요. 여러분은 유산화를 하고 계십니다. 자, 하부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적다는 이유로 퍼센테이지가 낮아요. 불공평하다는 뜻이에요.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는 뜻입니다. 유산화는 세대 제한이 없어요. 그죠? 수당 제한을 두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회사들이 요즘에는 수당 제한을 둬요. 근데 굉장히 미화시켜서 사업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 규모가 작을 때는 수당 제한을 두지 않았던 회사가 혹은 수당이 월 받을 수 있는 후원 수당 금액이 높았던 회사가 회사 규모가 커지고 매출이 커지니까
상위 직급자의 수당을 제한을 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A사예요. 애터미예요, 애터미. 자, 그 회사가 수당 제한을 어떻게 뒀냐? 1억이었어요. 월 최고 받을 수 있는 수입이, 수당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5천만 원이라고 제한을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멘트를 날렸어요. 거기에 있는 그 창립자 회장님이 이런 멘트를 날렸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분배해주기 위해서 상위 직급자가 받던 수당을 하위 직급자한테 풀어주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우와 하겠죠. 네. 이야 진짜 좋은 회사다. 근데 그들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꼭대기까지 갔어요. 꼭대기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와 할까요? 오씨 그러겠죠. 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했습니다. 실제로. 자, S사 비밀스러운 회사예요. 한 주에 2천만 원으로 수당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 이상의 매출이 올라와도 어쨌든 매출은 네트워크 마케팅 레버리지를 통해서 일어나는 매출이기 때문에 그 매출은 자연 발생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자연 발생적인 매출을 늘어나는 거는 기회도 안 주고요. 인정도 해주지 않아요. 수당을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최고 타이틀까지 최고의 후한 수당을 받는 위치에 오른 그 사람들은 이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재미가 없거든. 물론 작은 금액은 아니나 네트워크 하는 이유는 무한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벌어갈 수 있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선택을 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타 네트워크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5천만 원도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많이 주는 거죠. 근데 5천만 원을 버는 위치까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더 벌고 싶지 않을까요? 더 벌고 싶겠죠. 근데 거기서 제한을 둬버렸어요. 이탈을 합니다. 최고 수당을 받은 후에 회사를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거기에서 최고 꼭대기 타이틀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과거형입니다. 다 과거형이에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타 네트워크 회사, 신생 회사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기서 이런 결과를 가졌던 사람이야. 나를 여기 1호 사업자로 넣어줘. 회사 오너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룹이 이동을 하는 케이스예요. 유산화는 수당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추가적인 가격을 무한대로 늘려날 수 있기 때문에 수당에 제한을 줄 수가 없고요. 제한은 없습니다. 10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본인 능력이에요. 벌고 싶은 만큼 버시면 돼요. 그리고 쉴 만큼 쉬면 되고. 상속에 제한을 두는 회사들. 유산화를 제외한 모든 회사들이 상속에 제한을 뒀습니다. 단언컨대 유산화를 제외한 모든 회사들이에요. 모든 회사들. 3대까지, 보통 3대까지 상속에 제한을 뒀어요. 30년, 70년. 그리고 그 대수나 연도까지만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그거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일정 직급, 타이틀을 따야 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유산화에서 빌더예요. 그리고 안정적인 빌더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안정적인 빌더를 만들어 놓고 세상을 떴어요. 자신한테 코드가 가겠죠. 상속이 되니까. 근데
직급의 제한을 골드 이상만 상속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그럼 빌더의 인컴은 상속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써 있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일정 직급자 이상한테만 상속의 기회를 준다는 거. 많은 회사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만들어 놓은 권리 수익을 내 마음대로 상속도 못 하는 거야. 근데 유산화는 이렇습니다. 무한대 상속이에요. 제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좋은 회사예요, 여러분. 일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돈만 벌어 가시면 됩니다. 직급수당, 승급수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직급수당이라는 표현보다 승급수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승급수당. 평생 한 번만 주는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탈을 하는 거예요. 최고 타이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크라운 다이아몬드라는 타이틀이 그 회사의 최고 타이틀이다. 최고 타이틀이 되면은 보너스를 일시적으로, 승급 보너스죠. 여기 나오는 직급 보너스. 직급 보너스를 5억을 준다. 혹은 10억을 준다. 그러면 그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사재기라도 합니다. 그죠? 혹은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만 그 보너스를 준다. 일정 타이틀 자격이나 매출이나 직급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보너스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억대다. 그럼 사재기 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이것도 하나 실예를 들어 드릴게요. 미국 A사예요. 가장 오래된 회사예요. 그 회사 최고 타이틀은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수입에 제한이 없어요. 그 회사도. 브레이크어웨이인데. 수입에 제한이 없어요. 근데 그 회사의 최고 타이틀이 되고, 국내 최고 타이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에서 최고 타이틀이 된다 하더라도 최고 타이틀이 됐어요. 그러면 그 타이틀을 6개월 동안 유지를 하면, 매출이나 후원수당을 6개월 동안 그 직급에 맞게 유지를 하면은 연말에 12월에 연말 보너스를 줍니다. 그 회사는. 1년에 한 번. 굉장히 큰 보너스예요. 그 보너스가 6억입니다. 근데 6개월 동안 회사에서 제한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이아몬드라는 타이틀 한 달에 1,500만 원의 그룹 개인 매출을 일으키고 그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준다는 거예요. 연말에 6억을. 그 매출이 점점 커지니까 그 보너스가 커졌어요. 준대요. 자, 내가 개인적으로 매달 일으켜야 되는 매출 1,500만 원의 매출을 소비자가 하나도 없어요. 6개월만 유지하면 된대. 내가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살까요, 안 살까요? 1,500만 원 6개월 하면 얼마예요? 9천만 원이요. 유지를 하면 연말에 6억을 받아요. 사겠죠? 삽니다. 왜? 남는 양사잖아요. 단순 계산해도. 그럼 그 필요 없는 제품들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론가 가겠죠? 갖고 있으면은 어쨌든 날아가는 돈이에요. 9천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 없는 제품이니까. 먹고 쓴 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필요 없는 제품들이 인터넷으로 풀립니다. 굉장히 싼 가격으로. 상위 직급자가 그런 행동을 해서 이제 막 시작한 사업자들은 그렇게 싸게 누군가한테 제품을 공급할 수 없죠. 수당도 별로 안 받으니까. 가격 경쟁에서 떨어지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예전에 대표했던 제품이 건강기능식품 중에 D로 시작하는 제품이 있어요. 종합영양제. 그 제품이 10만 원입니다. 회원가가. 샀어요.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10만 원에 누군가한테 전달을 해야 돼요. 판매를 하든지. 근데 최고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본인들도 10만 원에 샀어요. 근데 5만 원이라도 팔면 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버려지는 건데. 갖고 있으면. 그게 5만 원에 인터넷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질문을 받겠죠. 인터넷 보니까 그게 절반값이던데 나한테도 절반값으로 줘. 이제 막 시작한 사람한테.
줄 수 있어야 주죠. 못 줍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는 거고 가격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휘청휘청거립니다. 자, 유산화는 한 번만 주지 않아요. 그리고 무한 상속을 합니다. 모든 보너스를 한 번만 주지 않아요. 지지난 시간에 제가 보너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유산화는 모든 보너스가 후원수당과 마찬가지로 매주 지급이 됩니다. 매주. 자, 직접 추천한 소개자에 대한 제한을 두는 회사가 있어요. 이 S사는 계속 반복되는 그 시크릿한 회사예요. 비밀스러운 회사예요. 자, 이 S사. 나의 소개자 A와 B가 사업을 하지 않으면 후원수당은 제로가 됩니다. 그 밑에서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A와 B가 사업을 하지 않으면 나의 후원수당은 제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A와 B로 인해서 인프라가 만들어지면 그거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여야 해요. 그죠? 레버리지니까. 예를 들어서 A가 B를 소개하고 B가 C를 소개하고 C가 D를 소개했어요. A, B, C가 일을 안 해. 근데 D가 일을 한대. 그래도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돈을 받아야 되죠. 근데 내가 직접 일하는 사람이 돈을 벌지 못하면 나는 돈을 못 받는 구조. 굉장히 신중해지겠죠. A와 B를 찾을 때. 왜? 그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A와 B가 일을 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속이기 위해서 A와 B의 개인 실적을 유지를 시켜줍니다. 내 돈으로 15만 원 정도를 매달. 왜? 그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내가 그 밑에서 일어난 매출에 대한 것들을 인정을 받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선 남는 장사예요. 회사 입장에서. 왜? 죽어있는 코드, 어차피 죽었어야 되는 코드가 살아있잖아요. 그 위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 회사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근데 가장 많이 이탈률을 보이는 회사가 이 S사예요. S사의 상위 직급자는. 정점을 찍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탈합니다. 유산화는 소개자 제한이 없어요. 소개자 보너스도 왜 무제한이야? 요건 매치 보너스도 같이 언급을 드리는 내용. 기간을 제한을 둡니다. 많은 회사들이. 유산화를 제외한 모든 회사가 기간에 제한을 둬요. 일정 기간 동안에 매출이 없으면 코드는 자동 탈퇴됩니다. 그 기간이 6개월 혹은 1년이에요. 근데 유산화는 여러분이 가입을 하면 그 코드는 영구적인 코드죠. 여러분이 스폰서를 통해서 가입 권유를 받으셨을 때 그런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한 번 가입을 하면은 내가 탈퇴서를 써서 본사에 직접 제출하지 않는 한 그 코드는 영구적인 코드예요. 그 자리에서 딴 데 가지 않고요.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회사들이 사라져요. 코드가. 6개월 동안 로그인을 안 했어요. 내 코드로 제품 하나도 구입을 안 했어요. 코드가 어느 날 6개월 뒤에 혹은 1년 뒤에 접속을 하려고 로그인을 해보면 로그인이 안 됩니다. 회사에 물어봐요. 코드가 없대요. 자동 탈퇴된 거예요. 회사에서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 회사 제품을 또 구입을 하고 싶어. 다시 재가입하셔야 돼요. 재가입 절차를 다시 밟으셔야 됩니다. 근데 유산화는 그 코드가 사라지지 않아요. 영구적인 코드예요. 그리고 심지어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게끔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갱신. 갱신이라는 거는 우리 그 유산화로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처음에 유산화 사업자, BC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스타터 킷을 2만 원을 주고 구입을 합니다. 갱신이라는 뜻은 1년에 한 번씩 2만 원의 스타터 킷을 반복적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드리면 그게 갱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유산화는 그런 거 없죠. 처음에 2만 원이면 영구적인 코드가 발생이 됩니다. 강제 탈퇴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그 일을 시작을 해요.
거기까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나중에 욕을 합니다. 본인이 알아보지도 않고 가입을 했으면서 나중에 욕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업을 시작하실 거면은, 여러분이 처음에 스타터킷 안에서 그 스타터킷을 구입을 하셨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교재 중에 비즈니스 가이드 뒷면에 있는 윤리강령? 그 회사 내규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 뒷부분이 있어요. 10장 남짓한. 그거를 상세하게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유산화 본사에서는 여러분을 사업자라고 간주를 합니다. 소비자한테는 스타터킷이 가지 않죠. 사업자라고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약간이라도 어긋나는 행동을 여러분이 만약에 실수로 한다면 회사에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을 여러분이 빠삭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유산화 처음 가입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그 회사 내규를 굉장히 꼼꼼하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었어요. 왜? 최소한 내가 일하는 회사가 어떤 법규를 만들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니까. 왜? 나는 이 사업을 평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 기본 가이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으셔야 돼요. 읽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외우다시피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정도까지는 반복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유산화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유산화는 다 제한이 없어요. 이런 회사가 없어요. 자, 중간 포인트에 수당을 주지 않는 회사를 잘 가려내셔야 된다는 말씀을 이 그림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1000포인트에서만 수당을 지급을 하고요. 2000포인트에서만 수당을 지급하고 3000포인트에서만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중간값에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많은 회사가 그래요. 1000포인트, 2000포인트, 1999포인트가 떴어요. 매출이 일어났어요. 1000포인트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999포인트는 프레시아웃 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라지겠죠. 2월 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주로 2월 시켜줍니다. 지급하지 않고. 중간값이 없는 회사들이에요. 유산화 역사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013년이에요. 2013년 전까지 2012년까지 유산화도 중간값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리버예요. 500, 500포인트, 왼쪽에 500포인트, 오른쪽에 500포인트가 돼서 이상이 돼서 매출이 발생을 해서 내가 빌리버가 됐어요. 100달러를 주고 100달러를 받는. 빌리버가 되면은 499포인트는 2월 시킵니다.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중간값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타이틀인 빌더가 됐어요. 1000포인트에서 200불을 받는, 주급 200불을 받는 빌더가 됐어요. 그러면 유산화에서는 어떻게 했냐? 999포인트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500포인트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1000포인트 이상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1000포인트, 1001포인트부터 1999포인트까지 왼쪽과 오른쪽이 맞으면은 1000포인트만 수당을 지급을 해요. 그 나머지는 2월에 시켰어요. 1000포인트, 2000포인트, 3000포인트, 4000포인트, 5000포인트로 잘라서 중간값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유산화도 초창기에는. 그런데 2013년도에 그 제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소실적 기준 125포인트 이상이면은 1점 단위로 다 지급을 합니다. 중간값이 없어요. 1점 단위로 다 제로 베이스로 지급을 해요. 소실적을 0으로 만들어서. 그러면서 회사가 갖고 있던 회사가 갖고 있던 돈 중에 풀리지 않아도 되는 돈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풀렸어요. 중간값을 다 줘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저도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제 생각에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안 그래도 많이 주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은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죠. 그렇게까지 합니다, 유산화가. 회사가요,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회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줄까를 고민하는 회사예요, 유산화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베풀어 줄까를 고민하는 회사입니다. 10년 넘게 제가 유산화를 봐온 결과예요. 그래서 안 줘도 되는 보너스들을 최근에 또 많이 풀고 있죠. 프로모션 기간도 늘려주고. 유산화가 그런 회사입니다. 유산화는 모든 매출 포인트에 수당을 지급합니다. 모든 매출에 대한 포인트, 최소 125포인트만 되면 자, 유산화는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유일한 조건이라고 하면은 내 가족, 나와 내 가족이 내 건강을 위해서 먹고 쓰는 100포인트 혹은 200포인트 매달. 이것만 지키면 모든 사업 활동에 대한 매출에 대한 수당이나 보너스를 다 인정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이런 회사가 여러분이 몸을 담고 있는 유산화입니다. 평생 하면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유산화예요. 무제한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이 네 가지입니다. 반복적으로 이 네 가지만 하시면 돼요. 제품 쓰고요, 공유하고요, 후원하고요. 시스템 안에서 후원하고 그리고 똑같은 행위를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성공하는데 가장 쉬운 거,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거. 성공하는데 가장 어려운 거,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거예요. 가장 쉽기도 하지만 가장 힘들기도 해요. 근데 그걸 해낸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걸 해낸 사람. 자, 이제는 보상률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시간입니다. 한국 법으로 정해진 후원수당 보상 지급률이 있어요. 모든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법 안에서 후원수당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 법 테두리 안에서. 그게 매출 대비 35%예요. 매출 대비 35% 이내에서만 후원수당이라는 것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 이상 주는 회사라고 떠드는 회사들을 가끔 만납니다. 불법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불법이에요. 35% 안쪽으로 후원수당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합법적이에요. 법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자료는 2019년에 발표된 걸 정리를 한 게 있어서 제가 떠왔어요. 근데 2018년 데이터입니다. 후원수당 지급률이에요. 아메이, 애터미, 뉴스킨, 유니시티, 허벌라이프, 유산화. 많은 회사들이 있죠. 쭉 보시면 여기서 뭘 보면 되냐. 후원수당 지급률을 보는데 35%에 가깝게 주는 회사를 찾아보세요. 유산화 34.7 그리고 시너지 월드와이드라는 회사 34.8 그리고 아프로존이라는 회사 34.6 자, 34.678 근데 아메이는 33.15 이게 여러분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퍼센테지가. 요걸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35% 안쪽에서 후원수당도 지급을 하지만 사업자들한테 후원수당도 지급을 하지만 35% 안쪽에서 회사에서 운영하는 행사, 사업자들을 주최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사, 회원 유치를 위한 본사 행사나 교육, 강의, 여행 프로모션 등등이 35% 안에서 다 해결이 되어야 돼요. 35% 안에서. 전체 매출 대비 35%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시켜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매출에 대비 35%.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100만 원의 매출을 일으켰어요. 그중에 35만 원이 나한테 떨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유산하는 매출을 일으키면 매출 대비 10%가 나한테 들어와요. 그쵸? 매출 대비 10%. 11.5%죠. 그럼 나머지 35% 중에 11.5%를 제외한 나머지 20% 가까운 그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 회사에서 회원 유치를 위한 본사 행사나 교육이나 강의, 여행 프로모션, 우리가 가는 여행 있죠? 회사에서 보내주는 그 여행 프로모션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그걸 돈으로 주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돈으로 줘도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유산하는 11.5%를 줍니다. 35% 내에서. 그런데 보세요. 아메이는 A사는 본인이 일으킨 전체 매출의 3%에서 4%가 수당으로 들어옵니다. 3%에서 4%가. 그럼 나머지 30%는 어디 갔을까요? 회사가 덩어리가 커져요. 이윤을 계속 남긴다는 얘기예요. 이윤을 누적해서 계속 남깁니다. 계속.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독특한 그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래프를 보는 방법 중에 CN 커뮤니케이션, ACN 코리아라는 회사가 유독 퍼센테이지가 낮아요. 이 두 개 회사가 10%대, 20%대예요. 코스닥 지급률이. 이 두 회사는 통신회사입니다. 통신회사예요. 통신회사의 통신기기를 다룬 회사의 특징상 수당을 많이 줄 수가 없어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통신을 대기업이 잠식을 하고 있고 통신 라인, 통신망을 나라에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선진국 나라에서는 그걸 사기업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보다는 퍼센테이지를 많이 지급을 해요. 근데 한국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 두 회사가 이렇게 낮은데 글로벌 회사거든요. 이 두 회사도 한국 매출이 제일 높아요. 한국 매출이. 진짜 우리나라는 특이한 나라 같아요. 이렇게 적게 주는데도 매출이 제일 높아요. 독특하죠? 이 회사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나 상위 0.1%는 존재합니다. 자, 유사. 건강식품 다루는 회사요. 건강식품, 화장품을 다루는 회사. 34.57%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급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움직이면은 본인이 일으킨 매출의 4%에서 5%가 수당으로 들어와요. 수입으로. 그리고 S사, 비밀스러운 회사 34.59%예요. 35% 안에 법적 테두리 안에 있죠. 근데 이 회사는 실제로 5%에서 6%가 수당으로 들어옵니다. 본인이 일으킨 매출 대비 5%에서 6%. 통신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통신 회사예요. 통신기기를 다루는 회사. 유산하는 34.7%. 실제로는 사업자가 받는 수당 지급률은 11.5%. 가장 많은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유산하는 다른 회사들도 똑같은 퍼센테이지 안에서 수당을 지급을 하지만 유산화가 유독 많은 이유는 이 회사들은 소비자한테 캐시백이라는 개념으로 수당이라는 걸 지급을 합니다. 소비자한테 몇천 원부터. 근데 유산화는 소비자한테 돈을 안 준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김규순 원장님, 저희 그룹의 그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시스템을 담당하고 계시는 시스템 매니저 김규순 원장님이라고 계세요. 석세스 코어 교육을 강의를 해주시는. 그분 멘트가 정말 뇌리에 박혔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원장님께서 캐시백 받아서 언제 집 사고 차 사냐고. 찌질하게 캐시백 받아서 언제 집 사고 차 사냐는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찌질한 회사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유산화가 후원 수당이 높은 겁니다. 소비자한테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만약에 돈을 줬다고 하면은 11.5%가 아니었을 거예요. 다른 회사처럼 소비자한테 돈을 줬다 그러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정리할게요. 1960년대 처음에 브레이크어웨이라는 시스템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거듭될수록 조금 더 많은 사람한테, 같은 매출로 많은 사람한테 수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발전된 게 유니레벨,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 나온 게 바이너리. 현재까지 나온 보상 플랜은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유산화는 1992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바이너리 보상 플랜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공정하게 수익을 배분해주는 두줄 마케팅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퍼센테이지만으로 간단하게 비교를 해볼게요. 이건 간단한 원리예요. 꼭 이렇게 주진 않아요. 2%를 줍니다. 그리고 4%를 줘요. 바이너리는 최대 6%를 줍니다. 만약에 유산화도 똑같이 소비자한테 캐시백을 준다면 6%를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소비자한테 캐시백을 주지 않죠. 사업자한테만 주죠. 100점 이상 먹고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6%가 아닌 11.5%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체 가면 수당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니네 회사는 소비자한테 돈 주잖아. 우리는 소비자한테 돈 안 줘. 소비자는 그냥 싸게 먹고 쓰면 돼. 사업을 하고 인생을 바꾸고 싶고, 그리고 정말 돈을 크게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만 나랑 같이 일하면 돼. 나는 그런 사람 찾고 있고, 내가 그런 사람이고, 내가 그래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나는 5년 안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한국 법규 내 35%의 수당 지급률입니다. 이게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수당률 표현을 할 때 35%를 줘요, 우리 회사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우리 회사는 10%를 줘요. 유산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산화는 10%를 줍니다. 전체 매출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 회사는 소실적 기준으로 20%를 줍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똑같은 유산화 사업자인데.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35% 이 안에서 수당을 지급을 한다는 거. 그리고 그룹 매출. 그룹 매출은 한화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요. 한화로. 1000만 원 매출이면 100만 원에 수당을 준다는 얘기고. 그래서 10%인 거예요. 유산화는. 그리고 이거는 제품에 들어가 있는, 매겨져 있는 포인트 실적. 적은 쪽 실적의 20%. 똑같은 말입니다. 헷갈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말로 구두로서 누군가한테 비즈니스를 보여주거나 보상 플랜을 보여줄 때는 내 하부에서 일어난 전체 매출의 10%가 나한테 들어와. 수당으로. 라고 표현하시는 게 가장 쉬워요. 그리고 앉아서 종이에 풀 때는, 그려가면서 풀 때는 큰 쪽, 작은 쪽, 보상 플랜을 풀 때는 큰 쪽, 작은 쪽 매출의 20%. 이렇게 푸는 게 맞고요. 그냥 말로 할 때는 내 하부에서 일어난 전체 매출의 10%를 주는 거고, 그려서 쓸 때는 소실적의 20%를 주는 거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헷갈리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은 여러분이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 동안 많은 회사들을 본인 직접 인맥에서 만나든 아니면은 다운에 소개해서 누군가로 소개를 받아서 미팅 자리에서 나가든 여러분이 마주칠 회사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거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건 아는 게 좋겠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습니다. 디테일하게 깊게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타회사 보상 플랜은 내가 분석하고 이해하고 누군가한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지어 비교해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유산화의 특징만 정확하게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내가 유산화 보상 플랜을 정확하게 상대방한테 이해할 수 있게끔만 내가 트레이닝 돼 있으면 됩니다. 이해시킬 수 있게끔만. 그러면 상대방은 예를 들어서 타 네트워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해봤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보상 플랜을 본인이 잘 알겠죠. 유산화 보상 플랜을 내가 그 사람한테 이해시켰어요. 그럼 본인 머릿속에서 비교를 할 거예요. 내가 굳이 비교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를 해주기 위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관건은 여러분이 유산화 보상 플랜을 정확하게 누군가한테 이해시킬 수 있도록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그게 해답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 타 네트워크 회사의 꼭대기였던 사람을 만나던 수천만 원을 벌고 있는 사람을 만나던 상관없이 자신있게 유산화를 소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하시겠죠? 유산화가 보상 플랜이 이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 회사에서 한 달에 3천만 원씩 벌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겠죠. 그래? 어이씨, 내가 유산화를 했으면 3천만 원이 아니라 3억을 벌고 있을 텐데. 본인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겠죠. 네. 그렇게 계산을 하게끔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유산화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한테도 꿀릴 이유가 없어요. 왜? 유산화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휴일이 지난 다음에도 많은 분들한테 유산화 비전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불허전. 유산화 코리아에서도 가장 인정받는 강사시기도 하고요. 또 가장 리더들이 인정하는 리더이신 우리 김산 스폰서님의 그레이터스 팀의 큰 산이시기도 하시죠. 김산 스폰서님의 보상교육 4주 강의 그 마지막 시간이 오늘 이루어졌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이 4주 특강 동안에 정말 보상으로만 제가 미팅을 하고 또 좋은 결과들을 다 얻었었거든요. 예, 유산화 회사의 보상 구조는 정말 막강한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제대로 전달하면 되는 것 같고 앞으로 보상 교육은 계속 이루어지겠지만 우리 이제 산 스폰서님의 보상 교육은 오늘이 마지막이었거든요. 아쉬우신가요? 네. 우리 왜 노래 콘서트장 가도 마지막에 아쉬우면 어떻게 해요? 앵콜 부르잖아요. 우리 앵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손으로 하트로? 또 앵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앵콜 원하시는 분 하트 한번 해 주세요. 하트. 원합니까? 원해요. 원해요. 그래서 한 번 더 4주 특강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박수. 네. 김산 스폰서님의 이 4주 보상 특강이 이제는 진짜 마지막으로 딱 4주 예,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도 같은 금요일 밤 10시 보상 교육 4주 특강. 예. 첫 시간 그 기본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니까요. 꼭 본방사수하시고요. 예. 우리 전에 더 잘 알아듣기 위해서 비즈니스 가이드 꼭 한번 먼저 보시고 예, 개인 노트 필참하셔서 다음 주에 같은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인증샷 찍고 이루어